첫 번째로 기체 반응물의 계수압과 기체 생성물의 계수압이 같으면은 부피 변화에 의해서는 전혀 평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에서 이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기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체 반응물 계수압이 2죠. 기체 생성물 계수압이 2입니다. 여기서는 반응물 계수압과 기체 생성물의 계수압이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부피를 어떻게 했느냐? 2배로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켰다고 생각합시다.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킨 것은 압력이 2배로 증가된 것과 똑같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평형이 진행이 됩니까?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은 기체의 계수합이 작아지는 쪽으로 하죠. 기체 계수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가 기체 계수합이 작아요?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형에 전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반응에서 기체 반응물의 계수압과 기체 생성물의 계수압이 같을 때는 부피 변화에 의해서는 평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초 상태 시간이 0에서 T1까지 수소의 농도가 계속 일정, 요오도의 농도도 일정, 요오도와 수소의 농도도 일정. 이것들이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이죠. 어떤 시간 T1에서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켰어요.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은 농도가 각각 2배로 증가된 것과 똑같죠? 그래서 농도가 2배로 증가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평형 상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양쪽이 같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뭐 감소, 증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감소가 되면서 농도가 증가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르샤틀레 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와 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는 같이 생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와 다에서는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를 넣느냐, 또는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를 넣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죠.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게 되면은 평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활성 기체가 들어온 그 자체가 반응물, 질소,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반응을 보면은 비활성 기체를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질소의 몰수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죠. 질소는 그냥 질소 있는 상태 그대로 개수예요. 그리고 비활성 기체에 들어온 것이 수소의 몰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죠. 수소가 원래 10개 있었는데 비활성 기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수소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서 반응을 한다라면 사라지겠지만 비활성 기체 들어온 그 자체에 의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생성물에 해당되는 암모니아도 비활성 기체 그 자체하고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가 그대로예요. 자, 이것 때문에 몰수가 그대로인데 뭐라고 했어요? 부피가 일정이죠. 부피가 일정이면은 질소가 느끼는 부피가 똑같고 몰수 똑같아요. 수소가 느끼는 부피는 용기의 부피거든요. 부피는 똑같고 수소의 몰수 그대로. 암모니아가 느끼는 것도 기체니까 용기 전체에 걸쳐서 이 확산에 대해서 존재하고 용기의 부피가 자기의 부피인데 부피가 똑같죠. 비활성 기체가 들어온 것이 반응물들 그리고 생성물들의 부피분의 몰수라고 하는 농도를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기체는 농도하고 뭐가 비례한다고요? 부분 압력이 비례하죠.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들의 부분 압력을 또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비활성 기체가 들어왔는데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가 그대로다. 반응물 생성물들의 부분 압력이 그대로다. 결론적으로는 평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활성 기체를 첨가했는데 이번에 압력이 일정해요. 여러분들 비활성 기체가 들어오면은 기체 개수 자체는 커지잖아요. 질소 기체 몰수, 수소 기체 몰수, 암모니아 기체 몰수에다가 비활성 기체 몰수까지 증가되니까 기체 전체의 몰수는 많아져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서 기체 전체의 몰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커지겠죠? 근데 압력이 일정하대요. 왜 압력이 일정할까요? 비활성 기체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피스톤 형태로 되어 있는 용기병매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가 들어옴으로써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들어왔는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부피가 증가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피가 증가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요? 기체 개수압이 커지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죠.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이 돼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은 이 기체 개수압이 커지는 쪽이 정반응 쪽입니까? 역반응 쪽입니까? 역반응 쪽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 반응에 대해서 원래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었는데 비활성 기체를 넣었어요. 그런데 압력이 일정이더라. 그 말은 부피가 증가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체 개수압이 큰 쪽인 역반응 쪽, 반응물 쪽으로 평형이 이동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205쪽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르샤틀레의 원리를 적용한 농도, 압력, 부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온도에 대해서도 연습하기도 하지만 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어요. 자, 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165쪽과 168쪽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더라.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는 커지더라. 발열 반응인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더라. 평형상수도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165쪽과 168쪽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5쪽의 예제 문제를 풉니다. 다음은 A가 반응해서 B와 C를 생성하는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여기 B에 대해서는 개수가 1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라지 A와 라지 C에 대해서는 개수가 뭔지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여기 스몰 a, 개수 스몰 a와 스몰 c가 밑에 보니까 정수여야 된다라고 단서가 있어요. 그림 밑에 보니까 스몰 a와 스몰 c가 정수여야 된다는 단서가 있고, 이 반응은 델타 H0 값이 얼마? 음수로 나와 있죠. 음수라는 것은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발열 반응이고, 또 이 그림 밑에 보니까, 그래프 밑에 보니까 단서적으로 델타 H0이 온도에 따라 원래 약간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이렇게 온도에 상관없이 계속 발열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ABC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시간이 0에서 T1까지가 평형 상태죠. ABC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ABC의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이것은 무슨 상태? 평형 상태였죠. 평형 상태였는데 시간이 T1에서 무슨 조작을 했어요. 시간이 T1에서 무슨 조작을 했더니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농도가 변화가 됐죠. 새로운 평형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 농도가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것하고 이것이 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같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됐죠. 그래서 이것 두 개는 농도가 같이 감소가 되든지 같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도에 의해서 평형이 변화가 됐을 때 A가 만일에 증가가 된다라면은 역반응이 진행된 거거든요. BC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BC의 농도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거꾸로 A의 농도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정반응이 진행돼서 BC의 농도가 어떻게 됐다? 증가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BC의 농도가 같이 변화가 되는 거고, BC는 같이 감소가 되든지 같이 증가가 되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같이 감소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요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그래프가 B라면은 이 그래프가 C일 테고, 또는 이 그래프가 C라면은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라고요? B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혼자 뭐라고요? 아, A의 농도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죠. 25도씨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온도 변화시켰는데 지금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즉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는 모르지만 반응물인 A의 농도가 증가됐어요. 25도씨에서 온도가 변화가 되고
반응물인 A의 농도가 증가가 되고 생성물인 BC의 농도가 감소가 되죠. 물론 B, C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B고 C인지 또는 C고 B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해죠. 무슨 방향적으로 한 거예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진행이 됐죠.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됐다. 여러분들 온도가 발열 반응인데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온도를 상승시켰다는 거예요? 하강시켰다는 거예요? 예, 상승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갔구나. 그러므로 라지 T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5도씨보다는 더 높은 온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 미연에 그 내용이 있죠. T는 25도보다 더 큰데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B인지 C인지를 찾아야 돼요. 만일에 이것이 B고 C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A에서 B 그리고 C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B라고 생각하면은 B가 3만큼 감소할 때 C는 얼마만큼? 1만큼 감소하죠? 1만큼. 그리고 A는 얼마만큼 증가하냐면은 2만큼 증가가 됐어요. 자, 요렇게. 이게 바로 이거를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C고 이 그래프가 B다라고 하면은요. C가 얼마만큼? 3만큼 감소할 때 B는 얼마만큼? 1만큼 감소한 거죠. 그래서 C는 3만큼 감소할 때 B는 1만큼 감소한 것이고 그때 A는 얼마만큼 증가? 2만큼 증가가 됐죠. 그래서 A는 2만큼 증가가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은 뭐가 딱 고정이 되어 있냐면요. B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1로 고정이 되어 있죠. B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B가 1로 딱 고정이 되면은 이게 3이 아니라 1이라면 3분의 1을 한 거죠. 그러면 C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C가 되죠. A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예,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3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A가 되겠죠. 자, B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밑에 있는 이것은 해당이 되지만 위에 있는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왜요? 스몰 a라고 하는 것과 스몰 c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b가 아니고 c고 이것이 b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c라고 하는 것은 3이 맞습니다. 자, 디귿. t 도시에서 평형상수를 구하라는 것이죠. 평형 상태에서 a의 농도는 0.60 C의 농도는 0.30, B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0.10. 그것을 평형상수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A의 농도 제곱분의 B의 개수 1, C의 개수 3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평형상수 값이 구해질 수가 있고 이 값은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값보다 2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기 T것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예제에서는 T역의 설명만 옳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화학평형과 온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5쪽하고 168쪽 용액 단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을 해보면은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평형 상수 값 자체도 증가가 됩니다.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이 되고 평형 상수값 그 자체도 작아집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로 하셨죠.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고 평형 상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십시오. 이 식은 델타 G낫에 관한 공식 두 가지를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구했습니다. 델타 G낫은 마이너스 RT lnK 그리고 델타 G낫은 델타 H낫 빼기 T 델타 S낫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눠서 나온 공식이었죠. X축을 T분의 1로 놓고요. Y축을 lnK 즉 ln 평형상수로 놨을 때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 그리고 Y축 절편 값이 R분의 델타 S낫 값으로 나옵니다. 델타 H낫과 델타 S낫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왼쪽과 같은 그래프, 델타 H낫과 델타 S낫이 모두 양수인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델타 H낫 값이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이 발열 반응, 그리고 델타 S낫이 음수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델타 H낫이 양수라는 것은 흡열 반응이라는 것이고 델타 S낫이 양수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이기 때문에 델타 H낫이 음수면은요, 전체 기울기가 양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X축이 T분의 1, Y축이 LNK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값, 흡열 반응일 때는 정반대 효과에 의해서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죠. 그리고 델타 S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Y축 절편값이 같이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S나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Y축 절편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1대3으로 반응해서 완전히 다 반응한다면 2몰만큼의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이 반응. 우리가 계속 이 반응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합해서 4몰이 완전히 다 반응해서 사라진다고 하면은 암모니아가 2몰이 생성되는 반응이죠. 기체 몰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 즉 이 정반응에 의해서 델타 S나 값이 음수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반응들은 기체 한 분자가 쪼개지게 되면은 한 개보다 더 많은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의 기체들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들의 전형적인 예들인데, 분자들이 쪼개지기 위해서 또 열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이 반응에서는 X축이 T분의 1, Y축이 LNK일 때 음의 기울기면서 Y축 절편값이 양수인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LNK 값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인데 LNK가 0이라는 것은 K 값이 1이라는 것이죠. LNK가 양수라는 것은 K가 1보다 큽니다. LNK가 음수라는 것은 K가 1보다 작죠. 이런 형태의 반응에서는 온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가 되는데, 저온의 영역에서는 K가 1보다 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고온의 영역에서는 K 값이 1보다 작은 영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응에서는 오른쪽이 저온의 영역인데, 저온의 영역에서는 K가 1보다 작은 영역인데 어떤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어서 고온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K가 1보다 커지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07쪽을 보면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반응에 대해서 그림가는 정반응의 속도 상수 K1 그리고 절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나는 평형상수와 절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봤더니 X축이 T분의 1, Y축이 ln 속도 상수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T분의 1, ln 평형상수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같이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6쪽에서 이미 정리를 했었죠.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값이 뭐하고 똑같더라고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값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요, 기울기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R분의 바로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것이죠. 델타 H not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H not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로 구할 수 있죠. 또 이 나 그래프에서는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Y축 절편값이 R분의 델타 S not이기 때문에 Y축 절편값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델타 S not 값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델타 S not이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Y축 절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Y축 절편이 0보다는 충분히 큰 양수값입니다. 양수값이고 기체상수가 양수니까 여기 엔트로피 변화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양수값이죠.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의 정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죠.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 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기체 상수 곱하기 기울기고, 이때 활성화 에너지와 같은 또는 델타 H0과 같은 에너지 단위의 값을 구할 때는 기체 상수가 8.3145 줄 퍼 켈빈 몰이 대입이 되었습니다. 구해봤더니 밑에 83kJ 몰 정도로 나왔습니다. 해설의 내용이 여러분들 이 교재 207조 아래쪽에 있죠. 기억의 설명은 옳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반응은 음의 기울기죠.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여기 마이너스 부호에서 흡열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흡열 반응인데 발열 반응이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발열 반응은 X축이 T분의 1 LNK일 때 양의 기울기가 돼야 되죠. 여기서는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 보기 니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디귿.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 맞았습니다. 예전 문제에서는 기억과 디귿의 설명 두 개가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09쪽으로 넘어갑니다.